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지고 금이 오른다고 골드가 오르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그리고 골드를 지금 사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자료 형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차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제가 뉴스와 차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따로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방법, 이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2019년 7월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진다. 버블 장세 투자 전략 가이드북 전격 공개. 이러면서 제가 이때 세 가지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부동산, 미국 주식, 골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골드는 1트라이온스당 1,400달러 부근이었는데 한때 2,000달러 이상을 찍었다가 지금은 1,880달러 이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골드가 왜 오르고 골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돈을 꾸준히 풀고 있어요. 코로나 때 3조 달러 단번에 풀었다가 지금도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현재 연준의 자산은 8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8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골드는 주춤거렸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면 골드도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부분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녹색 비트코인이 300, 4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단번에 올라가자 한때 2,000달러를 돌파했었던 골드가 1,680달러까지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떨어지자 그에 반대로 골드는 다시 1,880달러까지 쑥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방향에 있는 자산은 맞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골드와 비트코인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는 게 맞죠.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사람들의 자금이 비트로 확 쏠리면서 골드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 돈을 꾸준히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비트코인 이 모두에는 우호적인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의 주제인 금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골드 가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골드 가격인데요. 2011년도 한때 1,800달러를 상회했었던 골드는 피크를 찍고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이때 연준의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연준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골드가 피크를 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때 이후 오퍼레이션 테이스트, 3차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돈을 더욱더 뿌렸지만 2012년, 2013년부터는 강력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골드에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드는 일종의 노란색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경기 회복이 강력하게 나오면 사람들은 골드가 아니라 주식을 찾게 되죠. 경기 회복이 나오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골드는 배당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골드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비례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오르는 자산이라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2011, 2012년도 경기 회복 움직임과 더불어 2013년 5월 달에는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발언 때문에 골드는 더욱더 힘이 빠졌습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와 겹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골드가 피크를 찍었을 때에는 달러 역시 최저점을 찍었었고, 골드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에는 달러 인덱스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달러와 골드는 반대로 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골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감이 오실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이퍼링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2013, 2014년도처럼 달러는 올라가고 골드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겨진 금리 인상 시간표, 미국 테이퍼링 발표, 올해 8월 전망.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돈을 꾸준히 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4월 연준회의에서 그들은 남몰래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에요. 2013년 5월달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연준 회의록에서 그들끼리 일시적으로 쿵짝쿵짝 말을 했을 뿐이지 공식 연준회의 석상에서 우리 앞으로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던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021년 8월달, 올해 8월달에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와 지금의 시간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을 T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13년 5월달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7개월 후에 테이퍼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테이퍼링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20년 8월쯤에 테이퍼링이 언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년 후인 2021년 4월 달쯤에 테이퍼링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2023년 1월 이쯤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간표가 조금은 뒤로 밀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2차 대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1년, 22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채가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연준이 바로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테이퍼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바로 유동성 축소가 아니에요. 그냥 풀고 있는 유동성의 규모를 조금 줄인다 이 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본격적인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 이것을 논하기에는 지금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준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에서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높을 것이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꾸준히 돈을 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달 2조 달러, 작년 말 9천억 달러, 최근에 1.9조 달러에 이어서 이 이후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꾸준히 쌓여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러한 재정 적자는 누가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누가 사주나요? 지금 연준이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바로 한다고요? 그건 솔직히 힘들 거라 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미국 채권을 계속 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국채 보유의 신중 5개월 만에 38억 불 축소.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전월 대비 38억 달러 감소한 1조 1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돈을 꾸준히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쌓이면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살살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중 갈등 또한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재팬입니다. 일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분은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둘씩 미국 국채 보유에 신중한 나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준에서는 더욱더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보유 자산이 8조 달러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이 논의된 게 4월 연준회의 때였습니다. 4월 연준회의 때에는 테이퍼링을 논의를 했었는데 5월 달에 연준이 장기물 국채 매입 비중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4월 달에는 국채 매수 비중을 줄인다 이런 말을 했었고 바로 5월 달에 장기물 국채 매입 비중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즉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물 국채 매입 비중 확대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한 달에 매입하고 있는 국채의 규모는 800억 달러로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몇 년물 국채를 매입할까? 그 비중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7년에서 30년물 매입 비중은 기존의 22%에서 25%로 3% 증가했고
0에서 7년물, 즉 비교적 단기물 매입 비중은 69%에서 67%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물론 2010년도처럼 엄청난 대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아니지만 연준 내부적으로 소규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연준에게 우리에게 제발 선물 좀 줘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연준에게 요구하는 정책이 몇 개 있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마이너스 금리, YCC 이런 것들입니다. 그중 하나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준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것은 규모는 적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지금 추가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는 금에 과감하게 베팅하라 이런 이야기를 드려왔었고 2020년 여름쯤 작년 여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금이 천정부지로 쭉 올라갔을 때 저는 여러분께 지금은 금이 아니라 한국 우량주를 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꾸준히 외쳐왔었습니다. 저의 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것을 잘 아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금이 일시적으로 튀었습니다. 금이 왜 튀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미국의 성장이 주춤거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 봅니다. 미국의 강한 성장이 나오면 사람들은 금을 팝니다. 그런데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더디면 사람들은 금을 사게 되죠. 지금 미국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 보급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미국의 성장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골드 가격의 하락 요소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죠.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은 골드 가격의 상승 요인이죠. 어쨌든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면서 금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처럼 골드가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라 조정하는 구간을 잡아서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나오고 돈이 풀린다. 이 두 가지에 모두 버프를 받는 자산은 오히려 주식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은 주식을 사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블랙라벨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비트코인 7천만원 이상에서는 사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때는 차라리 주식을 사는 시기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의 골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달리 골드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반토막이 난다. 이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미국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처럼 골드를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굳이 이것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연준이 돈 풀기를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달러는 지속적으로 약달러를 보일 것이며 골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쪽에 베팅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